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최무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인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상용 의원입니다. 북구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북구가 마주한 현실과 가능성 속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세 가지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식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국회 도서관 강주관 유치, 역사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5.18 애국 대응 체계 마련, 그리고 북구 예술 관광 거점인 맛있는 예술여행센터의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모든 질문은 비판보다 제안의 마음으로, 갈등보다 협력의 자세로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국회 도서관 강주관의 유치의 필요성과 그 입지를 북구로 확정해야 할 당위성을 말씀드리며 북구의 준비 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북구 출신인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며 우리 북구는 전 세계의 문화적 위상을 알렸습니다. 이는 북구가 가진 풍부한 문화적 잠재력을 보여준 사례로 이제 우리는 그 감동을 정책적 실천과 문화 인프라로 확충함으로써 이어가야 할 시점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북구는 무등문학상 제정, 문학의 거리 조성, 구립도서관 5개관 운영 등 문학과 예술 기반을 다지며 지역 문화 생태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엔날레 전시관이 유치한 지역으로서 국제예술영사의 거점이라는 상징성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역적 정책성을 국가 차원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핵심 인플라가 바로 국회도서관 강주관입니다. 국회도서관은 단순한 열람 공간을 넘어 AI 기반 의정정보 제공, 디지털 자료 보존, 학술 연구 지원 등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 지식문화 플랫폼입니다. 이러한 기능은 북구의 문화적 정체성과 결합하여 지역 주민과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지식 생태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구에 국회도서관이 유치될 경우 경제적으로는 도서관 운영 인력 확충과 시설 구축을 통해 수백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며 주변 상권 활성화와 교통망 개선 등 지역 개선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북구에 거주하는 청년과 연구자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양질의 정보와 연구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며 이는 지역 인재의 정착과 자립 촉진을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도서관이 전시, 강연, 민주주의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열린 공간으로 자리매김한다면 북구민 모두가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문화민주주의 장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참고할 대표적 사례는 2022년에 개관한 국회 부산도서관입니다. 초기 유치 후보지는 부산 인구 시민공원 부지였으나 최종적으로 부산 강속으로 유치가 확정되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적극적인 부지 확보와 조기 제한, 동서 부산 간 문화 인플라 격차 해소, 도시의 장기적 확장성 그리고 지식 자원의 지역 분산 보존 필요성 등 국가 균형 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여러 요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산 강서구의 선제적 대응과 전략적 판단이 유치 성공의 핵심이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 북구에도 분명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현재 강주교서 F부지가 국회 도서관 유치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으며 이 부지는 역사성과 상징성, 접근성과 활용 가능성을 고루 갖춘 최적의 입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북구는 전남대학교 지스트 등 교육관, 정부 강주 지방합동청사 제2청사, 강주 비엔날레 전시장 등과의 연계성이 높고 담양, 장성, 곡성 등 강주
전남 북부권과 인접한 전략적 거점으로서 가치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북구 차원의 독자적인 유치 전략, 구민과의 공감대 형성, 행정 현역 체계는 분명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도서관 분원 유치를 둘러싸고 강주 남구와 전주시 등 타 지자체와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북구가 이제 전략을 실현하고 주도권을 확보할 시점입니다. 이에 저는 구청장님께 다음 사항을 분명히 여쭙고자 합니다. 첫째, 북구는 국회도서관 강주관 유치를 위해 어떤 전략과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특히 강주교도소의 부지 활용 방안과 유치 전담 TF 구성, 사전 타당성 조사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북구민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서명운동, 문화행사 연계, 미디어 홍보 등 주민 참여 기반 조성에 대한 구체적 구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강주 남구, 전주시 등도 국회도서관과 분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북구가 이들 지역과 경쟁 속에서 유치 전략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강주시, 시, 구의 국회의원실, 국회도서관 등과 어떤 협약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국회도서관 강주관은 북구가 지식 문화도시로 도약할 결정적인 기회입니다. 이제 기대보다 실행, 논의보다 행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북구가 선제적 전략으로 경쟁 구도를 넘어설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결단의 시작이 열리길 바랍니다. 한편 미래를 준비하는 북구는 과거에 대한 책임 또한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북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인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소와 관련하여 그 애국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 마련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주 북구는 1980년 5월 민주화운동의 첫 외침이 울려 퍼진 전남대학교와 그날에 기억하는 국립 5.18 묘지를 함께 품고 있는 지역으로 5.18 출발과 마무리를 모두 간직한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이처럼 북구는 공간적, 역사적으로 5.18 정신을 계승하고 지켜야 할 특별한 책무를 지닌 자치구입니다. 현재 북구는 매년 5.18 기념행사, 공법단체 지원, 문화예술행사, 민주유공자 복지사업 등 다양한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같은 노력은 국민의 역사인식 고취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간 꾸준한 노력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점점 더 정교하고 조직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5.18 애국 시도에 북구가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18은 북한이 개입한 사실, 현재 유공자 상당수가 가짜, 5.18은 DJ 세력 북이 주도한 내련. 이 표현들은 최근 강주 시내에 걸린 현수막과 극우 성향 언론사 보도에서 인용된 문구입니다. 특히 두 번째 사진은 해당한 언론사는 5.18을 폭동이나 내란으로 규정하며 지속적으로 왜곡된 주장을 펴온 매체입니다. 더욱이 최근 강주 전남 일부 지자체와 의회가 이 언론사에 수천만 원의 광고비를 집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역사회에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5.18에 대한 애국은 교육 현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2025년 3월 24일자 신문 기사입니다. 시민단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이 전국 초, 중, 고등학교에 비치된 도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5.18 민주화운동을 애국하거나 폄하하는 내용이 담긴 도서가 무려 386권에 달한다는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본원이 확보한 추가 자료에 따르면 이 중 26권이 강주 지역 학교에 비치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북구 관내 3개 학교에서 8권이 확인되었습니다. 애국된 서적이 교육 현장에까지 유통되고 있는 사실은
청중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역사인식 형성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처럼 현수막, 언론, 교육 등 사회 전반에서 5.18 왜곡 시도는 점차 은밀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번 퍼진 왜곡은 되돌리기 어려우며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과 신뢰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구에는 이런 전담할 전문 인력과 대응 예산은 모두 마련되어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최근 3개년 5.18 관련한 예산은 매년 7억 원 규모로 편성되어 있으며 주로 기념행사, 공법단체 지원, 유공자 복지 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면 애국 대응을 위한 연구, 조사, 교육, 콘텐츠 개발, 법률 자문 등 실질적인 대응 사업은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재 5.18 기념재단과 광주시에서 5.18 왜곡 대응 전담 인력을 각각 한 명씩 배치하고 있지만 현재 인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즉시 대응 가능한 조직과 전문 인력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입니다. 북구는 5.18 중심지이자 역사적 책임을 지닌 자치구로서 다른 지역보다도 앞서 능동적인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념을 넘어 왜곡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원의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구청장님의 입장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북구는 5.18 왜곡 대응의 필요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 차원의 공식 입장을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5.18 왜곡 대응을 위한 전담 인력 및 예산 편성 계획이 없는 현실을 어떻게 개선할 계획입니까? 셋째, 5.18 기념재단, 교육기관, 시민사회 등과 연계하여 역사 왜곡 대응 시스템을 구 차원에서 구축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양과 기념은 반드시 지속되어야 할 소중한 가업입니다. 그러나 이제 기념에만 머무르지 않고 진실을 지키는 능동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지평부에서는 이것이 바로 북구가 지닌 역사적 책임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길이며 나아가 국민의 역사적 자부심을 지켜내는 일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맛있는 예술여행센터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 북구 설중로 477 남도 향토음식박물관 1층에 위치한 맛있는 예술여행센터는 2021년 8월 문을 열 이후 우리 구 문화관광정책에서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 공간입니다. 이 센터는 아시아 예술 중심 도시라는 광주시 비전 아래 예술과 관광이 결합한 창의적 복합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관광객과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예술여행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운영 전반에 여러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점으로 국비 지원 중단이 되는 이후 현재는 10위와 9위의 오전에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올해 전체 예산의 약 1억 7천만 원 중 7천만 원은 10위로 편성됐으나 이는 지난 3월 1차 추경을 통해 간신히 확보한 예산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이마저도 향후 지원 중단이 검토되고 있어 센터 운영의 재정 기반은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결국 실질적으로 확보된 1억 원 내의 사업비만으로는 기존 프로그램을 유지하기에도 벅차며 새로운 콘텐츠 개발이나 질적 고도화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운영 인력과 체계 역시 당초 계획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북구가 광주시에 제출한 거점 예술여행센터 조성사업 신청서에는 추진단장, 부구청장, 집행위원장, 총괄반장을 중심으로 기획지원 2팀, 홍보 1명, 센터 운영 3명 등 총 6명의 인력을 포함한 운영조직 구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플랫폼 기능 수행에 필요한 최소 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운영은 북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된 상태이며 실제 배치된 인력은 2명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최근 1명이 퇴직함에 따라 현재는 센터장이 모든 업무를 단독으로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계획 대비 운영 인력과 행정적 지원이 대폭 축소된 상황에서는 센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물론 대외적 협업과 지역 관광자원 연계 등 핵심 기능 수행에도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올해는 예산 부족으로 북구 아트버스 프로그램이 중단되었고 신규 콘텐츠 개발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관 당시 목표로 삼았던 강주 북구권 예술관광 거점과 예술관광 플랫폼 구축이라는 비전은 현재 정체된 운영 상황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맛있는 예술여행센터가 조성 초기에 설정한 정책적 목표와 현재 운영 실태 간 괴리에 대해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둘째, 국비 중단 이후에도 센터 운영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되기 위한 북구의 대응 방안은 무엇입니까? 향후 국비 재확보 계획, 민간 협력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셋째, 현재 북구는 센터 인근의 홉스트리트 조성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 거리 사업이 관광 콘텐츠로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맛있는 예술여행센터와의 긴밀한 연계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두 사업 간 공간적 기획적 연계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센터 활성화를 도모할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북구는 해양의 도시며 예술과 일상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문화적 자산을 품고 있는 곳입니다. 맛있는 예술여행센터는 그 자산을 지역의 일상 속으로 끌어들이는 핵심 거점입니다. 센터 운영이 축소와 위축이라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보다 전략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될 때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공간의 가치를 단순한 관광자원이 아닌 북구 문화행정의 핵심 인프라로 재정립해 주시고 실질적인 예산 지원과 인력 확충 그리고 협력 체계 확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임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오늘 드린 질문은 단순한 정책적 요청이 아니라 우리 북구가 지켜야 할 가치와 미래를 위한 제안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는 타이밍입니다. 늦지 않게 준비하고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북구가 변화의 주체로 설 수 있습니다. 구정은 결국 구민이 삶을 바꾸는 일입니다. 하나의 공간이, 하나의 정책이, 그리고 하나의 실행이 북구의 내일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이 단순한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책과 예산,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용 의원님, 한양립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인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오늘은 정상용 의원님, 한양림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정상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구의 5.18 애국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기본 인식과 공식 입장, 한양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타 자치구 대비 열악한
게이트볼장, 파크 골프장 시설 관련 주민 편의성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은 제가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강 국장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상용 의원님께서 북구의 5.18 왜곡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기본 인식과 공식 입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환경오염 신고 보상 조례 발의와 하천 수해 예방 제한 등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실현에 힘을 쏟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의 5.18 왜곡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기본 인식과 공식 입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환의 역사적 발단이며 그 중심에 광주 공동체가 만들어낸 민주, 인권, 평화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지역 출신인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5.18 민주화 운동은 광주만의 기억이 아닌 전국을 넘어 세계의 기억으로 승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5.18 민주화 운동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막은 국민의 위대함으로 이어졌고 전 세계가 감탄한 K민주주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처럼 5.18 민주화 운동은 세계 민주화의 상징으로서 영원히 존중되고 계승 발전시켜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이러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은 5.18 영령과 유가족에 대한 모욕이며 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하고 사회 통합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은 전 세계가 지녀야 할 보편적 가치이며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건강한 미래인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5.18을 왜곡 폄훼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자에 대해서는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5.18 기념재단과 협력하여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상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승미 문화교육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승미입니다. 정상용 의원님께서 국회 도서관, 광주 분관의 우리 지역 유치 추진 전략 및 실행 계획과 북구민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 계획, 경쟁 지자체와의 차별화를 위한 북구의 차별성 있는 유치 전략에 관해 물으셨습니다. 국회 도서관 광주 분관의 우리 지역 유치 전략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회 도서관은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입법 및 정책 정보를 수집 제공함으로써 국회 입법 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접근 가능한 지식 정보의 중심축 역할을 하는 국가기관입니다. 현재 수도권인 서울의 분관과 영남권의 부산 분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중부권의 세종 의사당 내 분관 건립이 예정되어 있으나 호남권에는 분관이 설치되지 않아 지역 간 정보 접근의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국회 도서관에서 의뢰한 한국도서관협회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국회 도서관의 역할 강화 방안 연구 결과에 따라 광주가 분관 최적지로 지시되면서 광주 분관 유치가 본격화되었으며 현재까지 정책 토론회 개최, 국회의장 및 국회 도서관장 접견 등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 국회 도서관 분관 북구 유치를 위한 집행부의 전략 및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24년 10월 지역 국회의원, 시구의원 등이 참여한 북구 자치분권 정책협의회를 통하여 국회도서관 광주분관 건립 현안에 관하여 건의하였고 25년 3월 국회도서관 광주관 유치 추진위원회 발긴 대회에 참석하는 등 추진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광주교도소 부지의 경우 19년에 기재부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부지로 선정되었으며 광주시에서는 민주인권파크 조성사업을 행안부에 건의 중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지의 분관 유치를 위해서는 시와 협의하여 국유재산 선도사업 제외나 부지 활용 방안 변경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향후 지역 국회의원, 광주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선제적으로 우리구 유치를 위한 후보 부지의 검토, 당위성 확보를 위한 논리 개발, 주민 참여 기반 확대 방안 등을 포함한 자체 유치 계획 수립, TF 구성 등 단계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북구민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국회 도서관 광주 분관 유치는 지역사회의 참여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안입니다. 우리 구는 민간에서 분관 유치를 주도하고 있는 국회도서관 광주관 유치추진위원회와의 지속적인 교감을 통해 유치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국회도서관 분관 유치의 필요성을 접할 수 있도록 관내 도서관, 동행정복지센터, 문화시설 등 생활 밀착 공간을 중심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서명 운동 등으로 유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남구, 전주시 등 경쟁 지자체와의 차별화를 위한 유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도서관협회에서 24년 12월 추진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국회 도서관의 역할 강화 방안 용역에 따르면 호남 권역 중에서도 광주광역시 권역에 국회 도서관 분각 건립 위치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국회 도서관 분관 건립 시 광주 분원 건립에 대한 당위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북구는 5.18 민주항쟁의 최초 발원지라는 역사적 대표성, 최초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출생 지역이라는 문화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 등을 활용하여 광주시, 시구의 의회, 지역 국회의원, 국회 도서관 등 유관기관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지역사회 및 유치위원회와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산 국회 도서관 분관의 경우 접근성, 비용, 실현 가능성, 부지 상황, 기타 민원 발생 가능성 여부 등의 항목으로 평가를 했고 국회 도서관 용역 최종 보고서에는 추가적으로 역사적 배경, 지역 이미지 연관성 등을 평가 요소로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 역사적 대표성, 문화적 상징성이 국회 도서관 분관 유치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회 논의 및 예산 편성 동향에 대하여 국회 도서관 광주 분관이 우리 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성용 의원님께서 5.18 왜곡 대응 전담 인력 및 관련 예산 현황 및 향후 개선 방안, 5.18 기념재단, 광주시, 교육기관, 시민사회 등과 연계한 역사 왜곡 대응 시스템 구축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는 5.18 민주화운동 업무 담당이 민주화운동 선양, 지원사업 및 왜곡 대응 업무를 견임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5.18 기념재단과 협력하여
역사 왜곡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5.18 기념재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인공지능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연간 1,700여 건의 인터넷 불법 게시물에 대하여 게시 중단 삭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역사 왜곡 신고센터 운영 및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광주광역시 5.18 기념재단과 협력하여 5.18 민주화운동 왜곡 및 폄훼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으며 언론, 온라인 등에서 퍼지는 왜곡된 정보에 대한 감시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5.18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발전 사업 등을 위해 향후 인력 증원 및 예산 확보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18 기념재단, 광주광역시, 교육기관, 시민사회 등과 연계한 역사 왜곡 대응 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5.18 민주화운동 역사 왜곡 대응 시스템은 광주광역시에서 교육청, 5.18 기념재단, 민주언론 시민연합, 전남대 5.18 연구소, 법률자문관 등으로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구 단위의 새로운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보다는 광주광역시로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5.18 민주화운동 역사 왜곡 대응 체계에 적극 참여하여 정보 공유 및 우리 구 역할 지원 등 공동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자체적으로 5.18 민주화운동 역사 왜곡 및 폄훼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8 역사 왜곡 문구가 게시된 현수막에 대해서는 증거 자료 수집 등 체증 활동을 강화하여 법적 조치하고 SNS 등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관리자에게 삭제 요청하도록 하겠으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3개 학교의 5.18 왜곡 도서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학교 도서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기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 관내 초, 중, 고, 대학교 등 도서관을 대상으로 모니터링과 협조 요청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역사 왜곡 폄훼 도서가 구입 비치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주시민교육 및 인권교육 등을 활용하여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알리고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한 예방적 교육을 강화하는 등 숭고한 5.18 민주화운동을 개성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상영 의원님께서 맛있는 예술여행센터가 조성 초기 설정한 정책적 목표와 현재의 운영 실태 간 차이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맛있는 예술여행센터는 문화예술관광 거점 공간으로 2020년 시 아시아예술관광 중심도시 거점 예술여행센터 조성 공모사업에 3년 지원 조건으로 선정되어 2021년 8월 남도 향토음식박물관 1층에 조성되었습니다. 24년 8월 1일부터 북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조직체계는 이사장, 문화체육본부장, 문화운영팀장, 실무진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여행자 서비스 공간, 예술체험 및 홍보공간, 다목적 야외 테라스 등으로 되어 있으며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며 광주 북부 지역 예술 관광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자 서비스 공간은 안내 데스크와 물품 보관함, 정보 검색대 등으로 꾸며져 여행자 진보관, 정보 검색 등 다양한 여행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예술 체험 및 홍보 공간은 AR 증강현실 사진 체험관, 여행 콘텐츠 홍보 등을 통해 관광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목적 야외 테라스는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여행 중 센터 방문객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적 거점 역할에 더해 센터에서는 맛있는 아트 피크닉, 사진작가와 함께하는 호수생태원 나들이, 북구 아트마켓 등 다양한 예술 관광 상품을 기획 운영하여 예술 관광 거점 센터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며 주민과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초기 3년은 인큐베이팅 시기로 국비 지원이 되었으나 24년부터 국비 지원이 종료되어 일부 프로그램이 축소 운영되는 등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센터 주변에 남도 향토 음식 박물관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호프스트리트 조성 사업도 올해 5월 준공이 되면 센터 인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업들과 연계하여 센터가 예술 관광 거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용 의원님께서 맛있는 예술 여행센터 관련 국비 중단 이후에도 센터 운영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위한 북구의 대응 방안 및 향후 국비 재확보 계획, 민간 협력 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실행 전략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은 남도의 전통과 예술 관광을 접목한 경쟁력 있는 관광지 육성을 위한 사업 개발을 위해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빅데이터와 함께하는 똑똑한 컨설팅 공모 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컨설팅을 통하여 빅데이터 기반 지역 관광 여건 분석, 지역 맞춤형 사업 발굴 등 남도 향토 음식 박물관과 예술 여행센터를 연계한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향후 국비 지원 가능한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고 시에도 지속적으로 예산 지원 건의하여 국시비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 광주 방문의회 성공 개최 및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 공사, 5개 자치구, 유관기관 등 16개 기관이 참여하는 2025 광주관광 거버넌스가 출범되었으며 우리 군은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지자체 간 협업사업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용 의원님께서 맛있는 예술여행센터 관련 호흡스트리트 사업과의 공간적 기획적 연계 방안 및 이를 통한 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호흡스트리트 조성 사업은 단순히 거리 경관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창 시절의 꿈과 희망을 테마로 스토리텔링을 통한 지속적인 관광 콘텐츠를 운영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도 향토 음식 박물관 및 맛있는 예술 여행센터와 호흡스트리트 사업이 관광 콘텐츠로서 실효성을 갖기 위한 연계가 불가피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먼저 호흡스트리트 조성 사업지 중심에 남도 향토 음식 박물관과 맛있는 예술 여행센터가 위치하는 특성을 바탕으로 남도 향토 음식 박물관과 박물관 유휴 공간을 관광객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간을 조성 중이며 해당 공간은 제한 공모를 통해 호흡타운이라는 명칭이 선정되어 현재 내부 시설 공사 중입니다. 맛있는 예술 여행센터 입구에 호흡스트리트 종합 안내를 위한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호흡타운은 호흡스트리트 방문객 쉼터 및 맛있는 예술 여행센터 거점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맛있는 예술 여행센터에서 실시하는 아트 피크닉 프로그램 코스로 호흡스트리트 조성지를 추가하였으며 호흡스트리트 일원에서 진행하는 음식 체험, 댄스 체험, 호흡지기 양성 프로그램을 남도 향토 음식 박물관과 맛있는 예술 여행센터에서 개최하는 등 관광객과 체험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예술과 관광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적, 기획적 연계는
홉스트리트 관광객 유치와 더불어 예술과 관광이 결합하는 창의적 복합 공간 조성이라는 맛있는 예술 여행센터의 비전과도 부합하여 애양의 도시 북구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보다 다양하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예술 관광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상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미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집행기관의 답변 청취를 마치고 휴식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기관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용 의원님, 한양님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의 보충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보충 질문 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 중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 질문 시간은 1회에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3회에 하나입니다. 그럼 보충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상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무성 의장님 그리고 문인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답변을 통해 집행부 고민과 노력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구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입장에서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과 더 보완해야 할 필요한 점들을 짚으며 이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회도서관 강주관 유치와 관련하여 집행부 답변을 보면 유치 추진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향후 계획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최근 유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 비춰볼 때 북구의 전략 마련과 준비는 아직 충분하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후보 부지 검토, 논리 개발, 전담 TF 구성, 주민 참여 확대 방안 등 본 의원이 질문 과정에서 강조했던 핵심 요소들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북구가 이 경쟁 구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관심과 의지 표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전략 수립과 실행 계획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집행부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5.18 민주화운동 왜곡 대응 체계 구축에 관련하여 답변에서는 강주시와 5.18 재단 중심의 대응 체계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광역시단위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은 저 역시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북구는 5.18 민주화 운동의 출발과 마무리를 모두 품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상징성과 역사적 책임을 고려할 때 시와 재단의 대응이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 북구민이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대응을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답변에서는 초, 중, 고교 내에 도서관이 비치된 애국 도서의 폐기 등 일부 조치가 언급됐지만 이러한
방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북구의 학교 도서관뿐만 아니라 구립도서관, 작은 도서관, 스마트 도서관 등 다양한 공공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공간 역시 지역 주민과 청년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중요한 역사 교육장입니다. 그러기에 학교 도서관에 한정하지 않고 북구 전역의 공공도서관까지 포괄해 애국도서 현황을 폭넓게 점검하고 필요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단순한 애국도서를 폐기하는 소극적인 대응을 넘어서 올바른 역사인식이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애국 시도가 발붙이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연구, 교육, 콘텐츠 개발 등 예방 중심의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셋째, 맛있는 예술여행센터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에서는 현재 상황과 향후 연계 방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 과정에서 지적했던 국비 중단 이후 재정 불안성과 문제 그리고 인력 축소에 따른 운영 정상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이 여전히 미흡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 센터는 단순한 관광 지원 공간이 아니라 북구가 애양의 도시로 보유한 문화적 자산을 실질적으로 확산시키는 예술 관광 거점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예술 관광 거점이란 이름이 기대기보다는 그에 걸맞는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술과 관광이 융합된 체험형 콘텐츠 개발,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플랫폼 구축이 필요합니다. 현재와 같이 제한적인 예산과 축소된 인력 체계로는 이러한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특히 인근 홈스트리트 조성 사업과의 연계 역시 공간적 연계를 넘어 실질적인 시너지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업 프로그램 마련이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예양 북구 문화적 경쟁력을 높이고 진정한 예술 관광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과 과감한 전환과 실질적 실행을 기대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지금 북구는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단순한 계획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실행력과 책임 있는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들이 공허한 지적이 아닌 변화의 실마리로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보충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